예,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은 5월에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은 S&P 500, 나스닥 다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한 1.7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중국의 지수들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로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주요했던 것은 5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가 혁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AI에 대한 기대감을 못 가지고 있었던 애플이 GPT-4 옴니라는 게 또 발표되고 오픈 AI와 협력할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꾸준히 긍정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유통업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물류비 개선 효과도 나타났고 물류 효율화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성과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언더퍼폼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시장에서 계속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계속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위로 갖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광고 비즈니스 확장에 따른 이익의 성장이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중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세일스포스를 편출하고 JP모건, 머크, 릴리를 신규로 편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거는 저희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균형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장 굉장히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SaaS 기업들이라고 하는 세일스포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비용 지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CRM이라든지 HR 서비스라든지 이런 회사 내에서 쓰는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좀 안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AI B2B 성격의 기업들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강화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걸 실제 서비스로 적용하고 있을 때쯤은 좀 더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여기까지 좀 못 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 좀 편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편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희 S&P 500과의 상관계수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로 비중을 좀 편입을 했고요. 그게 이제 JP모건, 머크, 릴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성장성 중심의 그리고 플랫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 영역의 비중이 좀 낮은데 금융과 헬스케어에서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신규로 편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장 수준이었는데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제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OEM, ODM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전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조그만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있고 미국 브랜드들도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굉장히 큰 기업들, 에스티로더라든지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보다는 로컬 브랜드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SNS라는 새로운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플랫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소비에 대해서 거리낌이 좀 없어지면서 로컬 브랜드들이 각 지역에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제품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화장품 OEM, ODM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그루들의 한국 콜마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하위에선 저희가 뭐 상위에 좀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어가지고 뭐 이러한 기업들은 근데 저희가 계속 설명해 왔듯이 투자 포인트에 특별한 훼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좀 대장장이로 넘어가 보자면요. 대장장이는 사실 뭐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기여가 가장 컸고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AR 아키텍처를 베이스로 한 윈도우라든지 굉장히 좀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수요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퀄컴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을 전체적으로 다 담당을 해주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장장이는 저희가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갔던 그 무게 중심만큼이나 수익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중 변화로 좀 보자면 저희가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일부의 좀 차익 실현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은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종목들을 통해서 약간씩의 차익 실현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머크라든지 이런 헬스케어로 좀 비중을 확대하고 유럽 기업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좀 언더퍼폼이 있었는데요. 상관계수 문제를 좀 해소하고 난 이후로 비중 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상관계수 이슈에서 조금 더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하위 종목의 좀 부정적 기여도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선단 공정, 그러니까 이제 보통 TSMC의 뭐 3나노라든지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런 단자릿수 나노대의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에 꼭 필요한 장비나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비중을 좀 더 높였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 중에서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던 FST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부각받지 못했던 기업들로 비중 이동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퍼폼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에이지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던 럭셔리 브랜드 기업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좀 언더퍼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 중심으로 로컬 브랜드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사이즈 상으로는 사실 로컬 브랜드라기보다 이미 많이 성장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긍정적 기여가 가장 높았던 기업인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기업인데 어그라는 브랜드 갖고 있고 호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닝에 대한 열풍들이 좀 불어닥치면서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이 기존의 그 스포츠 큰 기업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영에이지들이 많이 반응하는 이런 기업들을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기여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편입된 두 개의 플랫폼 기업들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레딧과 힘스앤헐스라는 기업인데요. 그 레딧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이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주제어를 가지든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이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솔직한 반응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GPT 기반의 언어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소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이 구글이랑도 협력을 맺고 오픈 AI랑도 협력을 맺어서 그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검색되던 것들은 사실 기업들이 활용하는 광고 데이터도 많고 이미 좀 솔직한 것들이라기보다 왜곡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랑은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사람들의 결국 반응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그 굉장히 솔직한 커뮤니티 플랫폼이 레딧 같은 이제 그런 플랫폼의 데이터들이 조금 더 가치를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신규로 편입을 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힘스앤헐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좀 특이하게 미국의 원격 진료 플랫폼 기업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병원 가기 약간 주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아니면 탈모라든지 뭐 여성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약들을 좀 처방을 해주고 굉장히 좀 세련된 형태의 약을 제네릭으로 개발을 해서 배송 보내주고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이 단순하게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도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원격 진료가 단순하게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준다거나 영양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구독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찰 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신규로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시니어 같은 경우는 시장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도 6월달 들어와서긴 하지만 FDA의 승인 기대감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제 나온 거긴 한데 치매 치료제가 FDA에서 재심사 과정을 좀 거치면서 어떤 특정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의견이 어제 나오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도 릴리가 좀 더 일라이 릴리가 확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여도 있었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높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화의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다소 좀 아쉬운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편출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국내에서도 정맥 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플랫폼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신규로 편입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러닝화 브랜드인 아식스도 이제 편입을 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오픈 AI가 GPT-4.5라는 모델을 좀 내놨는데요. GPT-4.5의 5는 옴니라는 단어이거든요. 다 어떤 인풋 데이터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인풋을 우리의 목소리로 넣든지 시각 데이터,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은 거로 넣든지 상관없이 다 처리를 하고 뽑아내는 아웃풋을 하는 것도 시각으로 뽑아내든지 음성으로 뽑아내든지 아니면 글로 뽑아내든지 여러 가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지난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지금까지 AI에서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AI 모델에 대해서 계속 연구는 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로 탑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로 탑재를 못하는 건 애플의 특성이에요. 왜냐면 애플이 결국 원하는 건 우리 삶에 실제로 쓸만한 서비스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서비스는 탑재하고 싶지 않은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왔던 건데 오픈 AI가 이번에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거기다가 애플이 오픈 AI랑 협업을 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GPT-4.5 모델이 2011년에 발표했던 시리 모델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런 AI 서비스가 B2B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B2C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어지는 게 우리가 아이폰에서 지금은 NPU의 영역, 그러니까 이런 그 AI를 처리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다음 모델부터는 이 영역이 계속해서 커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아이폰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장했던 사진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입력했던 것들 그 모든 데이터들이 이 안에서 인공지능으로 처리가 되면서 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지금 현재 촬영일이 6월 11일인데 오늘 새벽에 애플의 그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 내가 캘린더에 저장해 놨던 거, 사진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처리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AI 모델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 AI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까지를 더 지불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의 5월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애플의 오픈 AI 협업하는 GPT-4.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면서 리치 투게더 함께 부자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용을 하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